천고마비 계절의 가을. 스쳐가는 바람에도 가을 내음이 물씬 풍기는 9월의 어느 날. 새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의 설렘과 기대로 가득한 이곳, 대학 캠퍼스에 울분이 가득 담긴 소리가 들려온 것은 오후 3시경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국제관 지하 테라스였는데 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술 냄새가 나서 돌아보니까는 한 사람 만취해가지고 아예 거기서 사람들한테 시비 걸고 난동 부리고 친구들인가 와서 막 말려도 전혀 통제가 안 돼서 무슨 일인가 했죠. 9월 24일 오후 3시경 소리가 들려온 곳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국제관 야외 테라스였습니다. 술에 취한 듯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들어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평온했던 테라스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자리에 앉는 듯 하더니 이내 탁자를 치고 의자를 발로 차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친구로 보이는 사람들이 급히 들어와 말려보지만 그의 행동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내팽겨 쳐진 친구들, 그리고 난동의 주인공도 이내 쓰러지고 맙니다. 가 나부터 술 한잔 하자길래 나는 뭔 일이 있는 줄 알았죠. 근데 뭐 알고 보니까 저 수강 신청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깽판에 진 경우가 있습니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조사 결과 난동을 부리던 학생은 졸업을 앞둔 경영학과 권모군이었고, 권군이 수강 신청에 실패해 크게 낙심하여 과음을 한 후 난동을 부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단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권 씨는 굉장히 만취 상태였고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 나온 상태였고 굉장히 시끄럽고 산만하고 주의를 힘들게 했습니다. 지난 9월 24일 부민 캠퍼스 국제관에서 만취한 채로 난동을 피운 권군. 무엇이 그를 그렇게까지 화나게 한 것일까요? 권군은 이제 졸업까지 한 학기만 남겨둔 4학년생이었습니다. 그는 졸업을 위해 이번 학기에 18학점을 취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권군은 3학점, 즉 단 한 과목만 수강 확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졸업을 앞둔 4학년에게 갑작스러운 수강 탈락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초조한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기 위해 의식을 되찾은 권군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수강 신청 가지고 무슨 난리냐고요? 남들이 보기엔 진짜 어이없겠죠. 근데 전 진짜 가망이 없었어요. 졸업은 해야 되는데 강의는 다 튕기고 게다가 증원도 안 되고 이런 적이 처음이라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는 수강 탈락자 신청 기간에 맞추어 권군은 동네 한 PC방으로 가게 됩니다. 타 학생들과 달리 탈락 과목이 많았던 권군은 한 과목을 신청하면 그 사이 다른 과목에 정원이 가득 차 탈락자 수강 신청 기간에도 자신이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망연자실한 권군은 학사관리과와 과사무실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모두 어쩔 수 없다, 교수나 조교에게 물어보아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권군은 고심 끝에 학교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권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조교와 교수를 만나보았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년 동안 학교를 다녀오면서 수많은 수강 신청을 해보았지만 권군도 이런 적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어떻게 되었길래 한 학생을 이렇게까지 만들었는지 저희는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이번 촬영을 진행하는 동안 권군과 비슷한 처지의 피해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이 이런 피해 학생들을 낳은 것일까요? 저희는 홈페이지를 보던 중 이런 문구 하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2016년도부터 야간 강좌 학생이 주간 강좌를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언가 의문점이 생긴 우리는 학사관리과의 전화 연결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학사관리과 박종호입니다. 15학년도 시작할 때 계획에 있던 대로 열리긴 다 열릴 거예요. 근데 대신 학생이 다 잘 챙겨 드려야 되는 게, 네. 이제 예전에는
1학번 이전에 이후 교과 과정에 이제 야간 수업이었거든요. 16부터는. 아, 네. 그러면은 예전보다 들을 수 있는 그 교과목 폭이 많이 줄어들어요. 학습 가면 갈수록. 예.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주간 수업이 제한이 있었는데. 네. 일단은 주간 수업 제한은 없고요. 야간 학생에 대해서. 학생들이 입은 피해의 결정적인 원인은 수강 신청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야간대학이 폐지되면서 야간대학 학생들이 주간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도 학교 측에서는 분반이나 인원을 늘리는 대책을 세워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동아대학교의 수강 신청 분반 기준이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일반 학생들은 볼 수 없지만 어렵게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 이론 과목의 전공과 교양에 있어서 80명 이상일 때는 분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영대는 복수 전공생과 전과생, 그리고 야간대학 인원까지 수용해야 할 인원이 가장 많은 단대입니다. 따라서 경영대는 수강 신청 관련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고 저희는 경영대학 학생 중 한 명을 만나보았습니다. 총 20학점으로 7과목 신청했는데 그중에 6과목이 떨어지고 제 주변의 경영학과 친구들 기본적으로 3개는 떨어졌고요. 그래도 비싼 등록금 주고 수업 듣는 건데 원하는 수업 못 들어서 정말 아쉽습니다. 수강 신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은 경영대학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포함해서 7개 중에 4개가 떨어졌죠. 또 저희 과는 입력 시간표랑 실제 시간표랑 또 다르니까 그 사이에서 맞는 시간표를 찾는 게 좀 힘들었고, 저처럼 수강 신청 떨어진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닐 거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길 거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좀 무섭고, 수강 인원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좀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재 과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조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이제 야간 대학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이유는 동아대에서 야간 대학을 없앴기 때문에 이제 야간대 신입생들이 더 안 들어오고 앞으로는 야간 강좌 자체가 없어질 거예요. 이제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야간 학생들을 졸업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야간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주간 학점 제한수를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야간 학생들이 주간 수업을 더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간 학생들하고 야간 학생들하고 뭐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수강 신청 대란이 더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큰 방법은 수업을 많이 개설하는 거죠. 근데 수업을 개설하는 게 돈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 그 돈도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학생 수를 유지하면서 과목 수를 줄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목 수만 늘릴지 학생 수도 줄일지 이거를 재정적인 입장과 교육적인 입장을 잘 고려해서 동아대가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 취재 기간 동안 여러 명의 피해 학생을 만나보았습니다. 수강 신청은 매 학기마다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지만 학교 측에서는 논의의 대상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에 인터뷰를 한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과연 기준대로 수강 신청이 공정하게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분반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그 기준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야간대학 폐지로 인해 주간대학 수업이 늘지 않았다는 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8월 새로 취임한 한석정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 중심 대학으로의 방향을 확고하게 잡겠습니다. 교육을 우선시하는 정책, 즉 교수진의 강의 역량 강화, 우수 교강사의 발굴, 그리고 교육 환경의 질적 개선을 통해 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한석정 총장은 교육 환경의 질적 개선을 통해 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강 신청 개선은 교육 환경 질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신호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외모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거나 외모 지상주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